오늘 손목 손가락 삼각. 예. 그래서 손목 손가락 그 인대하고 힘줄 부분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인대, 이제 손목 염자하고 이제 손가락 염자를 할 건데요. 네, 손목 염자는 그 척골, 요골, 그쪽 수근골, 네, 이쪽 뼈에 붙어 있는 인대의 손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손목 염자는 뭐 손목 주위 인대, 그 척골, 요골, 수근골 그 10개의 뼈에 그 이제 지탱하고 있는 인대의 손상을 이제 손목 염자인데 뭐 정도에 따라서 1도, 2도, 3도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심한 염자를 무시하면 이제 기능 회복을 위해서 나중에 뭐 수술 받아야 된다고까지도 양방에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인대 손상이 심한 경우에 손상 후 이제 그죠 한두 시간 이내에 막 많이 붓죠. 그래서 염자가 심할수록 많이 붓고요. 그리고 만약에 염자로 생각을 했는데 손을 못 짚는다든지 짚을 때 너무 통증이 심하다든지 그러면 골절도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은 뭐 손목이 꺾이거나 무거운 물건을 잘못 들거나 뭐탁 부딪혔을 때 심하게 이렇게 부딪혔을 때 이렇게 인대 손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학 검사에는 뭐 아로인 검사를 하고 이제 압통 검사하고 스트레스 이렇게 뼈를 이렇게 흔들어 보서 이제 스트레스 외반 내반이라든지 스트레스 뼈를 이렇게 눌러와서 움직여 봐서 이렇게 통증이 있는지를 좀 보고요. 그다음에 초음파로 봐서 인대 사이에 예, 미세한 선형의 고입구가 잘 있는지 만약에 이제 손상이 있을 경우에 저희 코로 부어 있고 심한 손상 같은 경우에는 출혈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약침, 이제 해당 손상 부위에 이제 약침, 뭐 N약침, 뭐 봉침, 초음파 보면서 N약침 이런 거 놓으면서 이제 시술을 하시면 되고요. 첫 주는 매일, 2주차부터는 이제 주 3회 치료를 하시고요. 2주 후에 다시 한번 진료해가면서 계속 보시면 됩니다. 총 한 2주에 4주 정도 좀 더 잡으시면 돼요. 대부분 환자분들이 손가락 삐끗해서 많이 오죠. 그래서 손가락 삐끗했을 때 봐야 될 부분은 예, 그 뭐 DIP, PIP, DIP, 그러니까 MP 다시 잘못 얘기했습니다. MP 그렇죠? MP 관절, PIP 관절, DIP 관절 모두 다 장측판과 측부인대를 봐줘야 되는데요. 이 장측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제가 그때 초음파 그때 이제 총론하면서 얘기했었는데요. 초음파를 이렇게 쭉 이렇게 보게 되면 네, 이렇게 MP 관절이라든지 PIP 관절, DIP 관절을 보게 되면 자, 손바닥 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힘줄이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그 사이에 이렇게 장측판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장측판. 네, 장측판이 보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낭상 함유라고 해서 함유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장측판이 어떤 역할을 하냐? 손바닥 측에 있는 섬유 연골인데요. 네, 손바닥 쪽에 있는 섬유 연골인데 이게 인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 뒤로 이렇게 밀리지 않게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장측판 손상이 있을 때는 네, 손가락 그 관절이 통증이 심하고요. 네, 그다음에 멍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뒤로 주시 많이 아프죠. 그리고 처음 봤을 때 저혈코로 부어 있거나 아니면 그 장습판 주변에 그 손상으로 인해서 출혈, 피 플러스 물 이런 게 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절 볼 때 특히 이제 PIP 관절 같은 경우에 이제 잼드 핑거라 해가지고 제일 많이 다치는 손가락이거든요. 네, 손가락 관절입니다. PIP 관절. 네, 두 번째 마디. 그래서 처음 봤을 때 장습판에 손상이 있는지, 저희 거로 부어 있는지, 그 다음에 어, 근위부 쪽에 낭사 함유에 혈종이 있는지, 피 플러스 물이 차 있는지, 피 플러스 물이 차 있는지, 그 다음에 원위부 쪽에 견효골절이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합니다. 그래서
장측판 손상이 있을 때, 이제, 그렇죠. 아로에묻거나 압통, 초음파로 장측판 주변에 초음파를 영상을 보고요. 그다음에 손상 부위에 장측판이 보였으면 장측판. 네, 그다음에 낭사압류에 피부로 물이 차 있으면 이제 낭사압류 부분에 이제 약침을 놓습니다. 그리고 사유 치료가 좋아요. 네, 철주는 매일, 2주부터는 주 3회, 2주마다 이렇게 진료를 하고요. 그다음에 총 2주, 4주 정도 치료하고, 그다음에 음, 스프린트 같은 걸로 이제 쿠팡에 주문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알루미늄 팝니다. 네, 알루미늄 이렇게 우리 그 아이스크림 먹다 보면 이렇게 나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알루미늄 팔거든요. 네, 그래서 알루미늄하고 그다음에 이제 붕대로 이렇게 감아주면 예, 괜찮아요. 네.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이제 손가락 스프린트로 이렇게 고정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MP 관절. 장측판의 비교 영상인데요. 건측은 1.7mm, 환측은 2.8mm로 비교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장측판 네, 손상으로 인해서 네, 비교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네, MP 관절 같은 경우에는 무슨 관절이죠? 방아수지죠. 그래서 잘은 안 다치는데 MP 관절 같은 경우는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목을 너무 심하게 꺾여다든지 장난한다든지 그래서 꺾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몸싸움을 한다든지 아니면 장난을 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넘어졌다든지 그래서 이 MP 관절 쪽에서 심하게 젖혀지면서 장측판 손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측판 손상이 있으면 이렇게 장측판이 비유가 되거든요. 네, 장측판이 비유가 되다 보니까 이 사이를 좁아 지나가는 힘줄에 그쵸 걸리겠죠. 그래서 방아수지를 유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방아수지가 있는 분인데, 네, 방아수지가 있는 분인데 봤더니 그렇죠. 환측에 비해서, 아니, 건측에 비해서 환측이 많이 비유화가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방아수지가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약침 치료를 하면 됩니다. PRP 관절. 네.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 이제 PRP 관절. 네. 근데, 어, 중절골, 귀저골이 있고, 이렇게 장측판이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장측판이 보이고요. 네. 장측판. 네. 장측판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근위부에 낭상압류에 예, 그렇죠. 무에코 핏볼에서 물이 차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좌측 수사지에 네, PIP 통증 75세 여아인데 일주일 전에 손주 보다가 꺾였고 그래서 사지 쪽이 많이 부어 있는 분인데 예, 초음파 봤더니 근위부에 낭상압류 이 부분에 무에코 보이시죠? 핏볼에서 물이 차 있고 그 다음에 장측판이 부어 있으면서 까만 거 보이죠? 장측판 표면에 이렇게 네, 장측판 손상으로 인해서 저액구 소견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치료 포인트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측부인대 네, 장측판을 봤습니다. 네. MP 관절, PIP 관절, DIP 관절, 손바닥 쪽에 있는 섬유 관절, 네, 아니 섬유 연구를 보죠. 네. 봐서 손상이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측부인대. 측부인대는 요측 측부인대가 있고 척측 측부인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보고요. 그리고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는 MP 관절. MP 관절에, 여기 이제 척추 측부인대 손상이 잘 있어요. 네, 그렇죠. 그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에 MP 관절, 척추 측부인대 손상이 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키어무지라고 하는데 뒷부분에서 좀 얘기를 좀 할게요. 네, 측부인대는 이제 손가락 관절이 요측, 척측에 한 쌍씩 있죠. 그래서, 어, 그렇죠. PIP 관절, 네, DRP 관절 모두 척측, 측부인대가 있습니다. 요측, 척측, 요측, 척측, 요측, 척측이 있고요. 그다음에 RP 관절, 네, RP 관절에도 네, 요측,
척측, 측부인대가 있죠. 네. 그리고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MP 관절에 요측, 척측, 측부인대가 손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측부인대 손상은 엄지의 MP 관절, 특히 MP 관절 중에서 척측 측부인대, 여기 이제 손상이 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검지에서 소지까지, 네. PIP 관절, 여기가 제일 많이 다치죠. 네. 여기가 제일 많이 다칩니다. 네. 이제 현상 있을 때 이제 이학 검사는 스트레스 검사 이렇게 흔들어 보는 외반 내반 시켜서 스트레스 검사를 하고요. 네, 초음파에서는 측부인대가 저혈구로 부어 있는지, 그다음에 인대 주변에 이렇게 출혈 소견, 무액구 소견이 있는지를 좀 봅니다. 근데 손가락 염자와 탈구는 좀 흔하죠. 네. DRP는 의외로 별로 없어요. 네, DRP는 의외로 없고요. 그 다음에 PRP 관절에 염자를 제대로 치료를 못한 경우에 퇴행화로 인해서 이렇게 마디가 굵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꼼꼼하게 좀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원장님도 임상해 보시면 그 PRP 관절 같은 경우에 심하게 다치신 분 보면 치료가 잘 안 돼서 나중에 마디가 이렇게 굵어져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거가 뭐냐면 염자로 인해서, 네, 염자로 인해서, 네, 퇴행성 관절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주변에 막 골격도 있고 많이 비우어돼 있는 관절이 부어 있는 소견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좀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검사는 네, 아로행 검사, 네, 아로행 검사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그다음에 스트레스 검사, 외반 내반 스트레스 검사라고 합동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초음파 검사를 또 합니다. 그다음에 약침은 그 이제 손상 있는 부분에 예, 약침을 놓으시면 돼요. 첫 주는 매일, 2차 때는 주 3회, 2주마다 진료, 2에서 4주 정도 치료하고요. 그다음에 스프린터로 이렇게 고정시키면 좋아요. 네.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는 스퀘어 무지라고 해가지고 척추부인데 손상이 제일 많습니다. 주로 이제 야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좀 예전에, 요즘에는 아닌데 예전에는 야구하시는 분들이, 이게 아마추어 야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도루 하다가 이렇게 꺾여가지고 많이 다치고요. 그다음에 볼링 하다가도 다치신 분 봤어요. 척추측부인대 손상이 스키 타다가 다치신 분도 좀 많이 봤고요. 많이 봤고, 그다음에 야구하다가 이렇게 도루하다가 이렇게 다치신 분도 봤고, 그다음에 볼링 하다가 뭐 볼링 하다가도 다치신 분도 봤고 막 그렇습니다. 그냥 일상 뭐 설거지 하다가 다치신 분들은 못 봤고, 거의 뭐 운동하다가 많이 다치더라. 그래서 환자들은 예, 대부분 큰 손상이 많기 때문에, 스키어 무지 같은 경우는 큰 손상이 많기 때문에 순간은 기억하죠. 언제부터 딱 돼 있다. 그리고 심한 경우 이렇게 네, 완전히 이렇게 젖혀가지고 예, 완전히 꺾여 있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근데 뭐 짚을 때 완전히 꺾여서 이렇게 하는 분들은 솔직히 한의원에는 안 오시고, 대부분 이제 살짝 이제 너무 건측하고 환측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벌어진다든지 좀 힘이 좀 잘 안 들어간다든지 그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검사는 이제 ROM 합통 검사하고 외반 내반 검사하고 네, 초음파로 네, 소견을 보고요. 그다음에 약침은 뭐 소염 약침, 뭐 봉침, 뭐 또는 N약침 이런 거 놓으시면 됩니다. 네, 한번 좀 볼게요. 37세 남성분, 네, 37세 남성분이고 23년 3월에 이제 다쳐졌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쵸, 과내반되면서 예, 척측 측부인대에 손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측 우측 이지의 PRP 관절, 네, 척추 측부인대 여기가 이제 손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건측하고 비교했을 때 환측 어때요? 저의 코로 유난히 많이 부어 있는 모습 보이죠? 네. 그래서 이게 인대입니다. 이게. 네.
이 부분이 인대인데요. 뼈하고 뼈 사이 이 부분이 인대인데 지금 보시면 저의 코로 좀 부어 있는 인대, 척부 인대를 좀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에코가 좀 떨어져 있고 부어 있고 비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척부 인대 손상 소견이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약침 치료하시면 되겠죠. 네. 그다음에 38세 남성분. 네. 오른쪽 중지, 네. 중수지절 관절 요측부의 통증이 있었던 거. 1개월 전부터 뭐 당시 기억나지 않아서 특별히 외상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중지를 이제 척추 편이시 이렇게. 네. 중지를 척추 편이시에 네. 통증이 있는 분인데, 보시면 이 측부인대 쪽에 이렇게 저의 코를 요 소견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손상 소견이 보입니다. 네. 인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저의 코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인대 손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인대 표면에 놓든지 아니면 이 부분, 저의 코에 있는 부분에다가 약침 놓으시면 돼요. 1월에 이제 스키 타다가 넘어졌고, 네, 엑스레이에서 인대가 이제 파열됐다고 들었고, 너무 안 나와가지고 막 기부스도 하고 막 했는데, 여전히 아프다. 오신 분이죠. 음. 그래서 보시면, 네, 건측에 비해서, 네, 환측이 어때요? 저의 코로 저의 코로 부어 있죠. 이게 인대입니다. 이 부분. 뼈하고 뼈 사이에 요렇게 돼 있는 게 인대예요. 네, 이렇게 돼 있는 게 네, 뼈 사이하고 뼈 사이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인대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네, 인대인데요. 네. 어때요? 저의 코로 많이 부어 있죠? 네. 저의 코로 부어 있는 인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어 무지입니다. 스키어 무지. 네, 스키어 무지가 만성화가 된 경우입니다. 네. 또 이 부분에 약침을 놓으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도 써놨는데, 어, 이제 조금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좀 이제, 이런 병이 있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네. 어떤 병이냐면, 네. 여기 손상입니다. 여기. 이제, 그러니까 엄지손가락 MP 관절의 척측. 예, 척추 측부인대 손상이 뭐 어떤 책에서 보면 이제 스키어 무지라는 게 있고 게임키퍼 무지라는 게 있고 스테너 병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뭐 책에는 나오는데 뭐 이렇게 뭐 임상 공부하시면 이게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어떤 병이냐?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어, 급성 손상이 있고 만성 손상이 있습니다. 네, 급성 손상이 이제 스키어 무지고요. 만성 손상이 이제 게임키퍼 무지고, 그 다음에 스테너 병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회복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이제 스테너 병변인데 뭐냐? 이제 대부분 이제 뭐 스키 타다가 아니면 도루 같은 거 하다가 이렇게 꺾여가지고 아니면 볼링공 잡다가 이렇게 꺾여가지고 볼링 치다가 이렇게 꺾여가지고 네, 이 부분에 손상이 있는 경우, 네, 이게 대부분 이제 급성 손상이 이제 스퀘어 무지입니다. 네, 스퀘어 무지. 그래서 뭐 1도 손상, 2도 손상, 3도 손상이 있는데 3도 손상은 그렇죠. 이렇게 뭐 짚으면 꺾여서 못 짚어요. 이렇게. 근데 이런 분들은 안 오시죠. 네, 이렇게 물건을 만약에 짚는데 무거운 물건 짚는데 이렇게 꺾여가지고 물건을 떨어뜨릴 정도면 이제 한의원에 오지 않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많이 오는 경우가 이제 1도 손상, 뭐 1.5도, 2도는 아니고 약간 1.5도 이 정도가 이제 오죠. 네. 왔을 때 어, 그렇죠? 저의 코로 부어 있거나 아니면 그 이제 인대 주변에 이제 출혈, 소견을 봐서 아, 그렇죠. 이 측부인대에 손상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스키무지입니다. 스키무지. 게임 깊은 무지는 뭐냐면 그 옛날에 이제 사냥터 지기분들이 토끼 목을 자를 때 이렇게 꺾은 상태에서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토끼 목을 이렇게 베다 보니까 만성적으로 이렇게 직업병이죠. 직업적으로 이렇게 그죠. 관절의 인대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만성적으로 이렇게 손상이 되어 있는 분이 있어요. 만성 손상. 예. 그래서 이 만성, 그러니까 인대의 급성 손상은 스키어무지라고 하고요.
직업 때문에 해서 만성으로 인대 손상이 있는 경우가 이제 게임키퍼, 사냥터 지기 손가락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거를 혼동해서 써요. 이것도 아셔야 될 게, 외국 책이라든지, 네, 예, 외국 책, 예, 우리나라 책은 잘 없죠. 이런 책들이. 예, 근거 그 책이 많이 없으니까. 외국 책 같은 거 보면, 뭐, 스키어무지, 뭐, 게임키퍼, 원래는 다릅니다. 그냥 이제 급성은 스키어무지. 그다음 만성, 직업적으로 만성 있는 사람이 게임키퍼 무지인데, 이거를 그냥 혼동했어요. 예, 그냥 혼동했습니다. 그래서 급성으로 다쳤는데도 어떤 책에서는 게임키퍼 무지라고 하고요. 네. 어떤 책에서는 이제 스키어 무지, 그러니까 동일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는 다릅니다. 원래는 스키어 무지는 급성, 그렇죠? 게임키퍼 무지는 만성, 예, 만성 직업적인 손상. 예. 근데 이걸 이제 원래는 다른 병이었는데 예, 이제 혼동에 쓰다 보니까 그냥 어떤 책에는 그냥 다 그냥 엄지손가락에 그렇죠. 척추측부인대 손상은 다 게임키퍼 무지라고 다 얘기를 해버립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그냥 책에서 게임키퍼 무지라고 하면 아 척추측부인대 손상이구나 요 정도. 네, 그렇죠. 근데 원래는 다른 병입니다. 약간 다른 병이에요. 그다음에 스테너 병변이 있는데 스테너 병변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책에 보면, 스테너 병변이란 막 있어요. 막 이런 병들이 있다 하고, 막 엄지손가락? 이제, 보통 이제 스테너 병변 엄지손가락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새끼손가락 쪽에서 레저 스테너 병변이라는 막 이 책이 막 써 있어. 예, 이거 뭐냐면, 스테너 병변이 뭐냐면, 보시면, 이거 모르셔도 되는데, 혹시 이제 책을 보다가, 뭐좀 궁금해 하실까봐, 네, 궁금해 하실까봐, 네,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그렇죠. 이렇게 인대가 있고요. 인대가 있고, 그 인대 사이에 이제, 인대가 있습니다. 인대가 있는데, 인대가 이제 손상이 있을 때, 그 사이에 이제, 뭐, 힘줄이라든지 연조직이 끼어가지고,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스테너 병변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빨에 뭐가 끼듯이, 인대 손상이 있는데 심한 인대 손상이에요. 2도 손상 이상인 경우죠. 2도 손상 같은 경우는 나중에 회복이 좀 되는 과정에서 어떤 경우는 힘줄이라든지 연조직이 이렇게 끼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 스테너 병변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엄지손가락에 많이 있고요. 여기 엄지, 척척척 부인데 이쪽에 병이 많고 그다음에 새끼손가락에도 좀 있어요. 스테너 병변 요쪽에 요 부분에. 예. 그러니까 새끼손가락의 MP 관절, 새끼손가락 MP 관절의 척측측부인대에 레저 스테노병변이라는 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인대 손상이 2도 이상이에요. 1도 말고 2도 손상 이상인 분들 중에 이제 힘줄이 끼어가지고 회복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스테노병변이라고 한다. 네, 이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몰라도 임상하는데 상관없죠. 혹시 이제 책 보면서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왜 어떤 책에서는 스키 무지라고 하고 어떤 책에서는 왜 게임 키퍼 무지라고 하지? 원래는 다르지만 원래는 다르지만 지금은 혼용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혹시 뭐 좀 질문 사항 있으면 그때그때 좀 질문 좀 주세요. 그다음에 힘줄 하겠습니다. 힘줄. 네. 힘줄. 네. 손등과 손바닥은 뭡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이제 뭐냐면, 털이 있으면 손등이고, 털이 없으면 손바닥이. 네.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도 손등이에요. 여기 손등입니다. 여기도 손등이에요. 털이 있잖아. 털 있으면 손등. 여기 털 있죠? 털 있으면 손등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해박적 보시면, 요 부분,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다 손등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부터 네, 뭐 여기까지가 손등이에요. 거기 보시면 이게 털이 이렇게 나 있어요. 아, 손등이고요. 네. 이제 힘줄을 볼 때 이제 포인트. 손등에 일고 이게 손등에 힘줄이 있고요. 그다음 힘줄병에 또 MP 관절에 그 유명한 방아수지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주로 포인트로 해서 오늘 좀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이제 1구획, 2구획, 3구획, 4구획, 5구획, 6구획이 있는데, 네. 1구획이, 이 부분이 1구획입니다. 네. 손등의 이 부분이 1구획이에요. 그래서 장무재정근, 단무신근, 이게 1구획이고요. 2구획은 바로 넘어가면 2구획입니다. 장요투수근신근, 단요투수근신근. 그 다음에 여기가 요거를 리스트 결절이라는 게 있어요. 뼈 쪽 올라온 리스트 결절인데 이거 넘어가면 이제 여기 이제 3구획 장무지 예전근이 있고요. 아, 장무지 신근이 있고요. 장무지 신근. 그 다음에 사구에게 이제 고유시 신근, 총지 신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구에게 고유소지 신근이 있습니다. 근데 3, 4, 5 이게 하나예요. 하나야. 예. 근데 장무신근은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하니까 구분이 되는 거고, 소지신근은 척곱이고, 새끼손가락으로 하니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면, 예, 척골에 이렇게 고랑이 있습니다. 그루브가 있어요. 요 안에 지나가는 게 척추, 수근, 신근, 건이라는 힘줄이에요. 그래서 1구획, 2구획, 네, 3, 4, 5구획, 네, 3, 4, 5구획, 6구획이 있다. 그 다음에 1구역의 병은 뭐 건염, 건초염, 그다음에 파열, 석회 이런 병이 이제 있습니다. 네. 그래서 1구에 뭐 건염, 건초염 네. 이런 병이 있고요. 이 병을 뭐라고 하냐? 득케르뱅이라고 하죠. 1구역에 있는 병을 득케르뱅이라고 하고 네, 2구역에서도 건염, 건초염 그다음에 파열 석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3, 4, 5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염, 건초염, 파열 석회가 있고 6구역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척추수근 신근과 같은 경우는 별도로 아탈구라는 병이 있어요. 아탈구 넘어가는 아탈구 왔다 갔다 아탈구 탈구되는 개념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고랑이 있기 때문에 이 병이 있다. 그리고 어, 가장 빈도수 많은 거는 득헤르뱅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다음에 척추수근신근건 병이 두 번째로 많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 이런 병들이 제일 많아요. 네, 세 번째. 1구에 장무재정근, 담으신근. 네, 이 병을 이제 득헤르뱅이라고 하죠. 그래서 스위스 외과 의사의 이제 득헤르뱅에 의해서 처음 기술해서 이렇게 이름 따서 이제 득헤르뱅이라고 한 거고요. 네, 손목에서 흔한 병이고 이제 중년 여성분들 그리고 웍 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웍 하는 분들. 중국집에서 웍.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웍하는 분들이 손상이 좀 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의 경상도기 일구역이 지나가는데 이때 이제 꺾여지는 각에서 아니, 마찰에서 이렇게 많이 생기죠. 그래서 건형, 건초염, 파열, 석회 이런 병이 있고요. 이학 검사는 되게 간단합니다. 핑계스테인 테스트라 해서 엄지손가락을 집어넣고 주먹을 쥔 다음에 척추으로 편의를 시키면 여기가 아픈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핑계스테인 테스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1구역 지나가는데 그 위에 이제 신근 지지티가 있어요. 네, 신근 지지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병은 힘줄의 병, 신근 지지티 병, 네,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많이 쓰는 분들 되게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방아쇠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 거리는 방아쇠 현상도 있고요. 아니면 딱 해서 안 움직여지는 락킹 현상도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심한 분들은 어, 뜨끔, 뜨끔해서 뭐 깜짝 움직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시거나 아니면 딱 잠겨가지고 안 움직이거나 아니면 방아쇠 뚝뚝 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 간별 여러 가지 간별을 해야 되고요. 네, 검사는 뭐 압통 검사는 핑게스텐 워낙 이게 핑게스텐 테스트가 워낙 이게 민감도가 높아요. 초음파로 보고요. 그다음에
핫팩 또는 핫팩, 아이스티하고 화침, 그다음에 약침 넣습니다. 그래서 총 4주, 6주 정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치료하시면 돼요. 네. 어, 우측 손목 요추부의 통증으로 50대 중년분 여성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장무재정근, 단무지신근 보시면 장측 영상이고요. 단축면 영상이고 이제 장축면 영상인데 이거 보시면 지금 저의 코로 보이시죠? 예, 이 부분이 염증, 건초염입니다. 그래서 단축면에서 염증 소견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도 네, 염증 소견이 보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약침 놓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신근지지띠예요. 네, 신근지지띠. 신근지지띠 이 싸고 있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도 염증 소견이 보이지만 이 부분에서도 염증 소견이 보이지만 신근지지띠에서도 염증 소견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뭐 이런 포인트에 약침을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도 보시면 네, 네, 저희 코를 이렇게 부어 있는 소견이 좀 보이시죠? 그래서 이것도 드케르뱅 이 부분에 이제 약침 놓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신근 지지띠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신근 지지띠. 네. 다시 한번 제가 좀 잘 그려볼게요. 지금 힘줄이 이렇게 가죠. 힘줄이 이렇게 힘줄이 가고요. 네. 힘줄이 가고 초음파 봤을 때 요 물 차이는 거 보이시죠? 여기 물 차이는 거 보이고 그다음에 신근 지지띠에 염증 소견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네. 그렇죠. 여기서도 신근 지디 염증 소견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모에코 소견이 좀 보이죠. 네, 보이시죠? 네. 그래서 뭐 이런 포인트에 힘줄 포인트 뭐 이런 이거는 이제 건염이니까 이런 여기 이 포인트, 이 포인트, 이 포인트에 약침 치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어, 보시면 5월 15일 날 드키르뱅을 내원한 환자였는데 초음파 유도약침을 시술했어요. 네. 건푸면에 시술했고, 건 내부도 시술했는데, 이분은 이제 땀을 흘리고 나서 운동을 했는데, 손목을 들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이제 심해서 이제 레온했던 분인데, 예,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체어진단 검사했을 때, 염증 소견이 보이죠. 네, 염증 소견이 보이고, 네, 염증 소견이 보입니다. 네, 염증 소견이 보이고, 어,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네, 환자가, 이거는 뭐, 꼭 또 주의하셔야 될 건데, 음, 이제 약침 같은 거 둘 때, 어떤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약침 맞고 나면 대부분 집에 가서 쉽니다. 네, 보통 이제 치료가 하면 쉬거든요. 대부분 활동을 잘 안 해요. 이- 직업적으로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티칭이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허리 염자 환자가 왔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럼 대부분 집에 가서 쉬거나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날 이제 회복이 돼서 이제 오시죠. 근데 어떤 분들이 계시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직업적으로 택배 를 하시는 분들은 허리를 치료했잖아요. 허리를 더 쓰는 거죠. 왜냐면 밀렸으니까. 그동안 일이 밀렸으니까 더 쓰는 거죠. 안 아프니까 좀 더 쓰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무조건 더 아파져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런 분들은 좀 깔으셔야 돼요. 깔아 놓으셔야 돼요. 진료할 때 먼저 깔아 놓고 좀 진료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진료하냐면, 오늘 이제 시술 받고 나서, 오늘 치료 받고 나서, 충분히 좀 약침 치료 받고 나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쉬셔야 된다. 저 운동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힘줄이 너무 약해서, 어, 약하고 부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 오늘 치료받고 운동하고 나서 더 아프면 힘줄이 약한 거니까 그때는 더 보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먼저 깔아두시면 다음날 올 때 아프다고 오면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많이 약해서, 어, 예, 더 이제 아프신 것 같다고. 그러면 약침도 조금 더 예, 고농도로 좀 들어가야 되고, 예, 좀 단계가 좀 높은 약침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한약 치료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미리 이렇게 진료를 할 때 깔아두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시술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네, 시술하고 나서 많이 써서 그런 거예요. 예, 쓰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약침에서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이런 경우를 많이 보실 거예요. 예, 특히리뱅 저의 코로 부어 있는 소견을 보이시죠? 네, 이렇게 부어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요거, 어, 요것도 영상인데, 이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쵸, 손목에, 그쵸, 일구에게 예, 염증 속에 있는데, 심근 지지티, 이 부분에 염증이 뚜렷하게 보이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약침을 하는데, 이거 한번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원장님, 이 부분에, 네, 그래서 여기 네, 염증 소견 보이시죠? 힘줄에 까만 게 안 보이는데,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 부분. 그래서 약침은 놓습니다. 힘줄 바로 위에 이렇게 져 있고 있는 힘줄 바로 있고 이 부분. 핑키스텐 테스트. 여기 이 부분에 네. 이 원장님 같은 경우에서도 네. 이 원장님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이제 드케르뱅이죠. 드케르뱅 중에서 이제 심근지대 염증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약침을 이제 N약침 놨다가 안 나으니까 이제 V약침 놨는데 또 안 나. 그랬더니 더 깊이 났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죠. 왜냐하면 여기 병이라서 여기에다가 놔야 돼. 그래서 여기다서 많이 좀 좋아진 케이스인데 이 여기 병변이죠. 그래서 초음파 봐도 이게 딱 보이시죠? 주방일 하는 50대 남자분, 50대 남자분. 네.
핑계 테스트 양성 소견이 보였고요. 네, 여기 보시면 신근 지지대에 이렇게 염증 소견이 보이고, 네, 신근 지지대 주변에 이게 저해코 소견이 보이는데,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저해코, 무해코 요거는 이제 건초염이고, 신근 지지대 염증이 있고, 그래서 건초염, 신근 지지대 염증. 그래서 여기가 포인트가 되는 것. 네, 여기가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 경우도 있죠. 힘줄이 이렇게 있는데, 교조종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교조종. 교조종. 예. 그래서 교조종에 의해서 네, 특기를 배운. 그래서 여기 교조종의 노케스 그다음에 2구획은 이제 장육수수근신근, 단육수수근신근. 그다음에 3, 4, 5구획은 이제 장무신근, 총지신근, 그다음에 고유수신근. 6구획이 이제 척추수근신근인데, 네, 이제 척추수근신근의 또 병이 아까 많다고 했죠. 그래서 두 번째로 흔한 건초염이고요. 네, 여기는 탈구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압통 검사, 아탈 검사까지 하고, 네, 약침을 놓고요. 치료는 뭐 4주, 6주 정도 치료는 걸려요. 네. 여기서도 장충면에서 이렇게 저입구로 부어 있고, 무입구 소견 보이고, 그다음에 힘줄 주변에 단축 영상에서 보면 힘줄 주변에 네, 무입구 소견 보이죠. 건초염. 네. 그래서 건염, 건초염. 네,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네, 저희 코로, 무의 코로 있는 부분에 약침 놓으시면 되겠죠. 육구에게 병입니다. 그다음에 고유시신근의 병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네, 여기 병. 그래서 저의 코로 부어 있는 고유시신근건의 병. 단축 영상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많은 게, 네, 이제 또 방수지, 방수지인데, 방수지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네, 이제 보시면 이제 요거 단면입니다. 이게 이제 굵은입니다. 네, 굵은. 네, 굵은이고요. 네, 굵은이고, 네, 굵은 힘줄. 제가 잘 그려볼게요. 네, 여기가 이제 굵은이고요. 네, 여기가 이제 RP 관절이고, 여기가 이제 MP 관절입니다. 네, 엄지손가락이 엄지손가락. 네, 엄지손가락. 네, 여기 잘 구조를 보시면, 네, 어, A원 하차가 힘줄을 싸고 있습니다. 활차가 이렇게. 해서 A원 하차가 힘줄을 싸고 있고요. 그 다음에 힘줄이 이렇게 에어나차를 싸고 있는 그 힘줄이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요 안에 장측판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합류처가 있어요. 낭사 합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회차라든지 이런 뭐 장측판, 이런 힘줄 이런 데 병이 생겨서 걸리는 현상을 방아수지라고 하죠. 네. 여성이 많습니다. 네, 손을 많이 쓰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뭐 굵은의 병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측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제가 좀 더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에 병이 제일 많냐? 네. 이게 힘줄입니다. 다시. 이건 MP 관절이에요. MP 관절. MP 관절인데, 이렇게 이제 초음파를 갖다 들이대면, 이렇게 해서 힘줄이 쭉 보이시죠? 네. 힘줄이 쭉 보이고, 위에 까만 거 보이시죠? 이게 뭐냐? 이게 활차입니다. 활차는 보여, 예, 은근히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안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 뚜렷하게 보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고 심하게 보이면 아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간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힘줄 이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장측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낭사 합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장측판 손상에서 보듯이 장측판이 손상되면 장측판이 붓겠죠. 부으면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방아수지가 유발이 되고 낭상 압력에 물이 차면 손상을 물이 차면 이 압력 때문에 또 왔다 갔다 걸리겠죠. 그다음에 A1 할차에 문제가 생겨서 비호가 되면 왔다 갔다 할 때 문제가 생기고요. 건에 건염이 있거나 건증, 건이 비대가 돼 있거나 건초염,
건취수에 불이 차 있거나 그러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겨조종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겨조종이 있으면 네, 이게 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병 때문에 병이 생기게 되고요. 예. 아니, 장측판 손상으로 인해서, 제가 딱 얘기할게요. 장측판 손상으로 해서 부어서 방아수지가 유발이 되는 경우는 2, 3주. 네, 2, 3주 정도. 네, 치료하시면 나아요. 네. 그 다음에 낭상 함유에 물이 찬 경우도 보통 한 2주 정도? 네, 2주 정도? 2주 정도?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건의 염증 같은 경우에 급성인 경우에는 2, 3주. 그 다음에 만성인 경우, 만성, 건염 중에서 만성. 어때? 손상된 지, 그렇죠. 한 뭐 3주 이상인 이런 병들. 이런 경우에는 네, 4주에서 6주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예, 건염입니다. 그 다음에 건초염도 마찬가지예요. 건초염도 4주에서 6주 정도 바라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건증이라는 게 있어요. 건병증. 요거는 3개월. 네, 3개월 바라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활차의 병이 있습니다. 활차의 병. 그래서 활차의 병이 보통 이제 뭐 예, 활차의 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4주에서 6주. 그 다음에 활차의 비유가 너무 심한 사람들은 네, 3, 4개월 정도 바라보셔야 돼요. 3, 4개월. 예, 3, 4개월. 활자 비유가 많이 심한 사람들. 그 다음에 결조종이 있거든요. 결조종 때문에 이렇게 시스트가 돼서 이렇게 된 경우는 이거는 오공약침 한 방에서 두 방. 2회면 낫습니다. 네. 이게 이제 방어수지의 포인트. 네. 그래서 어떤 원장님들이 방어수지 몇 주 만에 낫냐 하는데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알고 계셔서 치료하시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좀 되실 것 같아요. 네. 이런 건증이 있습니다. 건비대, 네, 건증. 네, 지금 보시면 건증. 그래서 보시면 미세한 선행의 고액과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비우돼 있잖아요. 이런 건증. 이거는 3개월 이상. 그래서 비유가 되면서 네, A원 활자까지도 좀 영향을 받아서 좀 부어있는 속이 좀 보이시죠? 네. 좀 오래 걸려요, 이게. 이런 활차에 이렇게 이거 오래 걸립니다. 뭐, 한 2, 3개월은 걸려요. 이 정도는. 이렇게. 힘줄은 장습판도 문제였고, 낭사함유도 문제였고, 힘줄에도 문제인데 돼요. 활차에 많이 비교가 돼 있죠. 이런 거는 좀 오래 걸립니다. 네. 좀 시간을 끌고 이렇게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 활차 때문에 생긴 거죠. 활차에 놓으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원장님들이 약침 놓을 때, 활차에 포인트로 할 때 대부분 브라인드로 하는 경우에 되게 깊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되게 얕아요. 되게 얕습니다. 되게 얕은 부위예요. 예, 방수 짓는 분들 이렇게 딱 걸리죠, 이렇게. 딱 걸리죠, 이렇게 해서. 요 비유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예, 걸리죠, 이렇게. 걸리죠. 방아수지. 네, 요런 저의 코로 부어있는 네, 방아수지. 특혜령도 있고 방아수지도 있고. 네, 저의 코로 부어있는 방아수지. 네. 방아수지 한번 영상 좀 보여드릴게요. 그 엄지손가락 한번 수지라는 거죠. 요렇게 보이는 네.
이 염증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부어있잖아. 이렇게 가잖아. 엄지손가락입니다. 부어있잖아. 엄지손가락 한 무슨 건데, 뭐라고 해 이걸?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부어있죠, 이 부분. 방아수지라고 그죠? 이렇게 부어있죠,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네. 아니요, 이 힘줄 이렇게 가다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부어있잖아. 이렇게 부어있죠.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여기. 원장님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거의 이게 이 방향.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부어있죠, 이렇게. 부어있는, 잘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부어있는, 네, 염증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네, 여기 이 염증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부어있잖아. 이렇게 가잖아. 부어있잖아. 무슨 그리고 이제 뭐 굴곡권의 손상, 네. 뭐 나머지 이제 방아수지가 아닌, 네, 굴곡의 손상에서 뭐 천지극은, 심지극은 쪽에 뭐 파열, 손상 때문에 예, 이렇게 뭐 굴곡 움직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신근의 뭐 파열로 인해서 뭐 망치 손가락이라든지 예, 뭐 그쵸 뭐 백조모 현상, 단축구멍 현상 이런 게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근의 힘줄이 파열이 되거나 예, DRP 관절 쪽에서 파열이 된 게 이제 백조목 현상이 나타나죠. 네. 그다음에 PRP 관절, 신근건의 PRP 관절 쪽에서 손상이 있을 경우에 이제 단축구멍 손상이 나타나고요. 예. 그리고 신근 쪽에 손상이 있을 때는 이제 굴곡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손목 다치신 분들, 손가락 다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계속 움직이게 해야 돼요. 이렇게 계속 움직이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말리핀 거 끝부분에 그래서 말리핀 거, 네, 말리핀 거, 예, 같은 경우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이제 PRP 관절에 DRP 관절 같은 거 손상했을 때 계속 움직임이 있는지, 예, 잘 움직이는지, 예, 봐야 되고요. 만약에 움직임이 없다면 이제 힘줄의 손상이거나 견형골절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자세히 또 초음파로 좀 봐주셔야 돼요. 네.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제가 손가락 관절에서 회막염증은 어디에 생기나요? 손가락 관절에서 활액막 염증은 어디에 생기나요? 초음파 소견과 치료 예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어, 활액막의 염증은 그죠, 류마티스거든요. 네, 류마티스인데, 네, 제가 예전에 류마티스 환자 영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제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좀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 활액막 비유가 돼 있는 영상. 예. 그래서 활액막이 비유가 돼 있어요. 관절을 싸고 있는 활액막이 막 비유가 돼 있어요. 물이 많이 차 있고. 그래서 손가락 관절의 활액막 염증 소견은 주로 이제 류마티스 관절. 예, 그래서 펜뉴스가 형성이 되면서 활액막 부어 있고 막 물이 차 있는 영상인데 그런 게 초음파고 예후는 물이 많이 차 있고 활액막 비유가 되면 될수록 예후가 안 좋아서 보통 이제 류마티스 내과로 이렇게 전원시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얘기했듯이 지난 시간에 관절 얘기했잖아요. 손가락에는 류마티스가 많이 없어요. 퇴행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손가락에는. 근데 심한 분들, 진짜 이제 원장님들 중에 진짜 뭐 류마티스가 아주 심한 분들 있죠. 손가락까지 진짜 심한 분들이에요. 심한 분들. 다 있고 막 이런 분들. 그래서 아마 손가락에 이제 류마티스 있는 분들은 거의 뭐 터미널 환자만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거의 이제 다 류마티스가 다 지나가고 관절이 다 망가진 사람들인 경우에 말이 꺾여 있죠, 이렇게. 또 질문 있나요? 또 질문 있으면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인대하고 힘줄 했고요. 네,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이제 겨조정부터 해가지고 나머지 방아쇠 수지가 병변이 단순한 그렇죠. 네.
어, 여러 가지 원인인데 브라인드로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원래 임상 초기부터 초음파를 봐왔기 때문에 브라인드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브라인드로 뭐 부어 있는 거 뭐 사열하는 건 있었는데 그쵸. 브라인드로 약침을 놔본 적이 없어서 제가 니드 테크닉은 잘 모르겠네요. 압도적으로 많은 거는 건염이요, 건염. 건염이 압도적으로 많죠. 건염, 두 번째가, 그쵸. 건염, 건초염. 그 다음에 건증. 그 다음에 활액막, 아니, 그 활차 문제. 그 다음에 장측판 손상. 예. 카팔본 사이에 관절염이 있나요? 카팔본, 네. 그렇죠. 카팔본 쪽에 관절염이 있죠. 지금 관절염은 좀 퇴행성 말씀하시는 거예요? 류마티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근골 쪽 말하시는 거죠? 류마티스가 뭐 류마티스도 있고 뭐 퇴행성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압도적으로 DRP 관절이 제일 많죠. DRP 관절이 압도적으로 많죠. 많이 쓰는 퇴행성은 DRP 관절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많이 쓰는 관절. 근데 손등 쪽은 주로 이렇게 뭐 외상으로 이제 생기는 퇴행성 관절 아니면 류마티스 관절이 있습니다. 네. 뭐 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더 받겠습니다. 네. 네, 오늘 질문 없으면 제가 10시부터 제가 뭐 승패적 진료를 벌이고 승승적 진료를 해야 된다. 요 이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예, 바로 연이어서 또 진료에 대해서 강의를 또 할 겁니다.